1. 다음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 보의 휜 모멘트 하중임이 작용할 경우 최대 처짐 델타 맥스의 값은 2번. 2. 단면이 10cm 곱하기 20cm인 장주가 있다. 그 길이가 3m일 때 이 기둥의 좌굴 하중은 약 얼마인가? 2. 9.14톤. 3. 아래 그림과 같은 정정 라멘의 분포 하중 W가 작용할 때 최대 모멘트를 구하면 4. 0.281Wl주. 4.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는 보의 최대 전다 능력은 4번. 5. 정정 구조물에 비해 부정정 구조물이 갖는 장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지점 침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이 적다. 6. 반지름이 25cm인 원형 단면을 가지는 단주에서 핵의 면적은 약 얼마인가? 1. 122.7cm2. 7. 단면 2차 모멘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면 2차 모멘트의 최소값은 도심에 대한 것이며 그 값은 0이다. 8. 단면이 원형인 보의 휜 모멘트 M이 작용할 때 이 보에 작용하는 최대 힘응력은 1번. 9. 다음 그림에 표시된 힘들의 X방향의 합력은 약 얼마인가? 4. 13.0kg. 10. 최적 탄성 계수 K를 탄성 계수 2와 포화송비 V로 옳게 표시한 것은 1번. 11.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U의 부재력은 4. 1.5톤. 12. 그림과 같은 라멘 구조물의 이 점에서의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부재 2에 의의 모멘트 분배율은 1. 0.22. 13. 다음에 이 부재로 된 트러스계의 변형 에너지율을 구하면 얼마인가? 안의 값은 외력 P에 의한 부재력이고 부재의 축강성 A는 일정하다. 3번. 14. 아래 그림과 같은 보의 중앙점 C의 전달력의 값은 3. 마이너스 0.42톤. 15. 다음 부정정보의 B지점에 치마가 발생하였다. 발생된 치마량이 1cm라면 이로 인한 B지점의 모멘트는 얼마인가? 3. 18.75kgcm. 16. 준공 원형 강봉에 비틀림력 T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 변형을 감마맥스는 750 곱하기 10-2 웨드로 측정되었다. 봉의 내경은 60mm이고 외경은 75mm일 때 봉에 작용하는 비틀림력 T를 구하면 1. 29.9 tcm. 17. 다음 구조물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처짐의 크기는 3번. 18. 아래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D점의 휜 모멘트 MD는 얼마인가? 3. 14tm. 19. 그림과 같은 단면에서 외곽원의 직경이 60cm이고 내부원의 직경은 30cm라면 비틈친 부분의 도심의 위치는 X축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2. 35cm. 20.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 C점에 300kg의 하중이 작용할 때 C점에서의 처짐을 계산하면 2. 0.315cm. 21. 수심이 H이나 천의 평균 유속을 구하기 위하여 수면으로부터 0.2H, 0.6H, 0.8H가 되는 깊이에서 유속을 측량한 결과 초당 0.8m, 1.5m, 1.0m이었다. 3점법에 의한 평균 유속은 4. 1.2m 매초. 22. 직사각형 두 변의 길이를 1/200 정확도로 관측하여 면적을 구할 때 산출된 면적의 정확도는 2. 1/200. 23. 190km/매 시간인 항공기에서 초점거리 153mm인 카메라로 시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 사진상에서 허용 흔들림량 0.01mm, 최장 노출시간 1/250초, 사진 크기 23cm 곱하기 23cm일 때 연직점으로부터 7c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건물의 실제 높이가 120m라면 이 건물의 기복변이는 3. 2.6mm. 24. 직접 고저 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A점의 표고가 10m라면 C점의 표고는 단위 m 1. 9.57m. 25. 항공리다 자료의 활용 분야로 틀린 것은 3. 지하수 탐사. 26. 곡선 반지름 R 교각 I인 단곡선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공식으로 틀린 것은 4번. 27. 지구 표면의 거리 35km까지를 평면으로 간주했다면 허용 정밀도는 약 얼마인가? 2. 1/40만. 28. 도로의 종단 곡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곡선은 1. 2차 포물선. 29. 축척 1만 5천의 수치 지형도에서 경사가 10%인 등경사 지형의 주곡선 간 도상거리는 2. 4mm. 30. 트래버스 측량에서 관측값의 계산은 편리하나 한번 오차가 생기면 그 영향이 끝까지 미치는 각관측 방법은 4. 방위각법. 31. 수준망의 관측 결과가 표와 같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1. 32. 축척 1호천 수치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으로 옳은 것은 1. 5m. 33. 좌표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고정용 수신기를 설치하여 보정자료를 생성하고 동시에 미지점에 또 다른 수신기를 설치하여 고정점에서 생성된 보정자료를 이용해 미지점의 관측자료를 보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는 GPS 취비 방법은 4. DGPS. 34. 노선 측량에서 실시설 계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용지 측량. 35. 초점거리 210mm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크 18cm 곱하기 18cm로 평탄한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주점 기선장이 70mm이었다. 이 항공사진의 축척이 1 미만이었다면 비고 200m에 대한 시차차는 2, 3.3mm. 36. 축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축척 1,500 도면을 축척 1,000으로 축소했을 때 도면의 크기는 1/4가 된다. 37. 다음 중 지상 기준점 측량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지상 레이더에 의한 방법. 38. 다음 중 물리학적 측지학에 해당되는 것은 1. 탄성파 관측. 39. 그림에서 두각이 AOB는 15도 32, 18.9 +-5, OOC는 67도 17, 45 +-15로 표시될 때 두각의 합 AOC는 4. 82도 5, 13.9 +-15.8. 40. 2000m의 거리를 50m씩 끊어서 40회 관측하였다. 관측 결과 오차가 +-0.14m이었고 40회 관측의 정밀도가 동일하다면 50m 거리 관측의 오차는 1, +-0.022m. 41. 유속 분포의 방정식이 V는 2와 1/2로 표시될 때 경계면에서 0.5m인 점에서의 속도 경사는 4, 1.414 sec-1. 42. 단위 중량 W 또는 밀도로인 유체가 유속 V로서 수평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직경 D 길이 L인 원주가 유체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중심축을 가지고 놓였을 때 원주에 작용하는 항력은 2번. 43. 상대 조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3. 거친 원관 내의 난류인 흐름에서 속도 분포에 영향을 준다. 44. 직사각형 단면의 수로에서 단위 폭당 유량이 0.4M3SM이고 수심이 0.8m일 때 비에너지는 2, 0.813m. 45. 그림과 같이 D1은 1M인 원통형 수조의 측벽에 내경 D2는 10cm의 관으로 송수할 때의 평균 유속 2m/초이었다면 이때의 유량 Q와 수조의 수면이 강화하는 유속 V1은 3, Q는 15.7s, V1은 2cm/초. 46. 베르노이의 정리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동일한 유선상에서 유체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같다. 47. 지하수의 유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온이 높으면 크다. 48. 물의 순환에 대한 다음 수문사항 중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3. 땅속에 보류된 물과 지표화 수는 토양면에서 증발하고 일부는 식물에 흡수되어 증산한다. 49. 물이 하상의 돌출부를 통과할 경우 비에너지와 비력의 변화는 4. 비에너지는 일정하고 비력은 감소한다. 50. 다음 중 합성다한 이유량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는 2. 유역 면적. 51. 그림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데 소원형 오리피스의 B가 N-은디디는 HH인 경우에 두 오리피스의 유속 충류단면 유량의 B로 옳은 것은 2. 유속의 BN1이 충류단면의 BN2, 유량의 BN5. 52. 누가우량 곡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4. 누가우량 곡선의 경사가 클수록 강우 강도가 크다. 53. 관내의 유속 V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밸브의 급격한 폐쇄 등에 의하여 유속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관내의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격압. 54. 숨은 곡선에서 시간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1. 첨두 시간은 숨은 곡선의 상승부 변곡 전부터 첨두 유형이 발생하는 시각까지의 시간차이다. 55. 지하수의 투수 계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토사의 단위 중량. 56. 경심이 8m, 동수 경사가 1/100, 마찰 손실 계수, F는 0.031 때 실지의 유속 계수 C를 구한 값은 1. 51.1 M1ES. 57. 매닝의 조도 계수 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관이 유리관보다 일반적으로 값이 작다. 58. 자연하천의 특성을 표현할 때 이용되는 하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를 나타낸다. 59. 그림에서 H는 25cm, H는 40cm이다. A, B점의 압력차는 2. 3NCM2, 60. 삼각위어의 원리 수심을 측정할 때 2%의 오차가 있었다면 유량 산정 시 발생하는 오차는 4, 5%. 61. 그림은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변형률이다. 다음 중 압축 철근이 항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62. 단철근 직사각형 균형보에서 FY는 400MPa, D는 700mm일 때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는 2. 420mm. 63. FCK는 35MPa, FY는 350MPa를 사용하고 BW는 500mm, D는 1000mm인 힘을 받는 직사각형 단면에 요구되는 최소 휨철 분량은 얼마인가? 4. 2113mm. 64. PS 콘크리트의 강도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PSC4를 RC4처럼 생각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고 긴장재는 인장력을 받게 하여 두 힘의 우력 모멘트로 외력에 의한 힘 모멘트에 저항시킨다는 개념. 6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 비부착 긴장재를 가진 부재에서 깊이에 대한 경관의 B가 35 이하인 경우 공층 강도를 발휘할 때 긴장재의 인장 응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번.
66. 강도 설계법에서 사용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4. 투수성. 67. 그림과 같은 띠철근 기둥에서 띠철근의 최대 간격으로 적당한 것은 1. 456mm. 68. 보의 길이 L은 20m, 활동량 델타 L은 4mm, EP는 20만 메가파스칼일 때 프리스트레스 감소량 델타 FP는 1. 40메가파스칼. 69. BW는 350mm, D는 6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공층 전단 강도를 정밀식으로 구하면 3. 176.4kN. 70. 그림에 나타난 이등변 삼각형 단철근보의 공층 휨 강도 MN을 계산하면 2. 85.2kN m. 71. 길이 6m의 철근 콘크리트 캔틸레버 보의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의 최소 두께는 얼마인가? 3. 698mm. 72. 비틀림에 저항하는 유효 단면의 보가 슬래브와 일체로 되거나 완전한 합성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비틀림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슬래브의 위 또는 아래로 내민 깊이 중 큰 깊이만큼을 보의 양측으로 연장한 슬래브 부분을 포함한 단면으로서 보의 한 측으로 연장되는 거리를 슬래브 두께의 4배 이하로 한 단면. 73. 아래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직사각형 단철근보의 설계 휨 강도를 구할 때 사용되는 강도 감소 계수 Y값은 약 얼마인가? 3. 0.817. 74. 그림과 같은 용접부의 응력은 3. 100메가파스칼. 75.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부재축의 직각인 전단 보강 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단력 VS가 350kN이라 할 때 전단 보강 철근의 간격 S는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1. 150mm. 76. 합대머리 E형 철근의 인장에 대한 정착 길이는 아래의 표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식을 적용하기 위해 만족하여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철근의 지름은 41mm 이하여야 한다. 77. 그림과 같은 리벳 연결에서 리벳의 허용력은 3. 45.2kN. 78. 이 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의 어긋남은 그 방향 경간의 최대 20% 이하여야 한다. 79. 보의 유효 깊이 600mm, 복부의 폭 320mm, 플랜지의 두께 130mm, 인장철 근량 7650mm,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2.5m, 경간 10.4m, FCK는 25메가파스칼, FY는 400메가파스칼로 설계된 대칭 T형보가 있다. 이 보의 등가 직사각형 능력 블록의 깊이는 2. 60mm. 80.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해야 한다. 81. 그림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성층토의 수평 방향의 평균 투수 개수는 1. 2.97 곱하기 10-3의 색. 82. 점착력이 0.1kgcm2, 내부 마찰각이 30도인 흙에 수직 응력 20kgcm1을 가할 경우 전단 응력은 4. 11.65kgcm2. 83. 입경 가적 곡선에서 가적통 과율 30%에 해당하는 입경이 D30인 1.2mm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 시료의 전체 무게 중에서 30%가 1.2mm보다 작은 입자이다. 84. 도로의 평판제하 시험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3. 치마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85. 실내 시험에 의한 점토의 강도 증가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직접 전단 시험에 의한 방법. 86. 무게 300kg의 드롭 햄머로 3m 높이에서 말뚝을 타입할 때 1회 타격당 최종 치마량이 1.5cm 발생하였다. 샌더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1. 7.50톤. 87. 함수비 18%의 흙 500kg을 함수비 24%로 만들려고 한다. 추가해야 하는 물의 양은 4. 25.43kg. 88. 그림의 유선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등수 두 선의 수육. 89. 다음 그림과 같은 샘플러에서 면적비는 얼마인가? 4. 14.80%. 90. 감마티는 1.8tm3, CU는 3.0tm2, 화이, 0도의 점토 지반을 수평면과 50도의 기울기로 굴착하려고 한다. 안전율을 2.0으로 가정하여 평면활동 이론에 의해 굴착 깊이를 결정하면 3. 7.12m. 91. 점성토 시료를 교란시켜 재성형을 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2. 틱소트로피. 92. 현장에서 다짐된 사질토의 상대 다짐도가 95%이고 최대 및 최소 건조 단위 중량이 각각 1.76tm3, 1.5tm3라고 할 때 현장 시료의 상대 밀도는 2. 69%. 93. 두 개의 기둥화 중 Q1은 30t, Q2는 20t를 받기 위한 사다리꼴 기초의 폭 B1, B2를 구하면 4. B1은 6.8m, B2는 3.2m. 94. 2m 곱하기 3m 크기의 직사각형 기초의 6tm의 등분 보아중이 작용할 때 기초 아래 10m 되는 깊이에서의 응력 증가량을 2일 분포법으로 구한 값은 1. 0.23tm2. 95.
4m 곱하기 4m인 정사각형 기초를 내부 마찰각 화 20도, 점착 역시는 3tm인 집안에 설치하였다. 흙의 단위 중량 감마 1.9tm3이고 안전율이 3일 때 기초의 허용 하중은 2. 524톤. 96. 다음 중 사운딩 시험이 아닌 것은 2. 평판 제하 시험. 97. 활동면 위에 흙을 몇 개의 연직 평행한 절편으로 나누어 사면의 안정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마찰원법. 98. 복원 중. 2. 복원 중. 99. 두께 2cm인 점토시료의 암밀 시험 결과 전 암밀량의 90%에 도달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 만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점토로 이루어진 2m의 토층 위에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 최종 치마량의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약 417일. 100. 그림과 같은 옹벽 배면에 작용하는 토합의 크기를 링킨의 토합 공식으로 구하면 3. 4.7tm. 101. 펌프의 비속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4. NS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토출량이 적은 고양정의 펌프를 의미한다. 102. 그래프는 어떤 하천의 자정작용을 나타낸 용존산소 부족 곡선이다. 다음 중 어떤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2. 생활하수. 103.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4. 재해시나 사고 등에 의한 수도의 단수나 감소 시에도 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우는 직결식으로 한다. 104. 하수관의 접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정 접합은 토공량을 줄이기 위하여 평탄한 지형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105. 어떤 하수의 오일 BOD 농도가 300mgl, 탈산소 개수값이 0.2대2-1일 때 최종 BOD 농도는 2. 333.3mgl. 106. 도수 및 송수 노선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관로상 어떤 지점도 동수경사선보다 항상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107. 펌프의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2.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해야 한다. 108. 하수관거의 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3. 분류식은 우천 시 오수가 원류하도록 설계한다. 109. 저수시설의 유효저수량 산정에 이용되는 방법은 1. 리플법. 110. 하수 처리장의 처리 수량은 만m3대2, 제거되는 SS 농도는 200Nql이다. 잉여 슬러지의 함수율이 98%일 경우에 잉여 슬러지 건조 중량과 잉여 슬러지의 총 발생량은 1. 2000kg/day, 98.04m3day. 111. MLSS 농도 3000mgl의 혼합액을 1L 매스 실린더에 취해 30분간 정치했을 때 층강 슬러지가 차지하는 용적이 440ml였다면 이 슬러지의 슬러지 밀도 지수는 1. 0.68. 112. 인구 20만 명인 도시에서 1인당 하루 300L를 급수할 경우 급속 여과지의 표면적은 3. 400m. 113. 상수 원수 중 색도가 높은 경우에 유효한 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자외선 처리. 114. 상수도의 도수, 취수, 송수, 정수시설의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2. 계획 1일 최대급 수량. 115. 호기성 처리 방법에 비해 현기성 처리 방법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3. 운전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짧다. 116. 계획 오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2.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소 오수량의 1월 3일에서 1월 8일배를 사용한다. 117.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로의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수로의 분기, 합류 및 관수로로 변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3. 접합정. 118. 해수 담수화를 위한 적용 방식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촉매산화법. 119. 염소 소독을 위한 염소 투입량 시험 결과가 그림과 같다. 결합염소가 분해되는 구간과 파괴점으로 옳은 것은 3. CD, D. 120. 정수시설의 응집용 약품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4. 첨가제로는 염화 나트륨 등이 있다.